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30대잖아요. 30대에서도 이제 30대 후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빠른 년생이라서 친구들은 37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실제 37이 되고 친구들은 이제 38이 되니까 30대 후반인데 뉴스에 보니까 최근 들어서 서울에서 집을 사는 가장 많은 비중이 30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뉴스에서는 기자가 20, 30대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뭐 집을 사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30대가 아닌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 세대를 보니까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뭐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 물론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는 집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제가 주변에 본 분 중에도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속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냥 제 입장에서 30대들이 지금 집을 한 몇 달 전보다도 지금이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꼭 내가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고 주식시장은 불안하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부모님 세대처럼 자산이 증식이 될 것 같아서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딱 제 나이쯤이 지금 가장 그 집을 많이 사는 30대에 분포되어 있는 나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온 거랑 그리고 왜 집을 많이 사는지 저는 지금 전세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년이나 집을 살까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뭐 혹자 진짜 가끔 어떤 분들은 최승윤 돈 진짜 많이 모아놓은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그 뉴스에 나오는 30대들의 자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3억 이상, 그러니까 3억 정도의 빚을 뭐 대출이라고 하죠. 그냥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사는 30대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최소 이 정도는 빌려야 아마 집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강남 아파트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희 동네에 그냥 있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지 제가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연도별로 생각을 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강남 지역 주요 단지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 변화 이거를 가져왔는데 물론 강남이랑 저희 동네랑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래프에 나와 있는 또 땅값 시세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좀 다운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마용천 뭐 이런 데도 있고 마포 이런 데 보면은 이 그래프보다 훨씬 더 움직일 거예요. 자, 이때 뭐 8, 90년대 이때는 제가 집값에 대한 뭐 개념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는 뭐 제가 집을 살 거란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저는 이때 이제 뭐 군대 갔다가 대학교 와서 막 이때가 언제냐면은 뭐 중국 그 뭐야 아무튼 투자 그런 게 횡행할 때인데 이때 막 주식도 엄청 올랐고 집도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가 막 다 노무현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제 또래 사람들은 그래도 노무현 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래도 이명박이 경제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명박을 찍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찍었던 걸로 아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만 보면은 뭔가 집값이 많이 안 오른 것 같은 이건 좀 약간 강남 인 거고 뭐 다른 데는 그래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던 거로 기억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좀 떨어지나 싶었지만 다시 오르고 문재인 정부 때 잡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제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유튜버 분들을 보더라도 이제 양극화로 나뉘어지는데 무조건 집값 떨어질 거다. 그리고 무조건 집값 오를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집값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집값이 올라야 된다는 사람, 집값이 내려가야 된다는 사람. 근데 이 차이는 극명합니다. 누구냐면은 집을 산 사람들은 당연히 집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지길 바래요. 예.
저도 집값이 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아직까지 집이 없으니까. 게다가 집값이 올라가면은 전셋값 더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산 사람들은 이게 뭐 욕심이 많고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빚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샀는데, 게다가 지금까지 다 집값이 오르는 걸 봤는데 나만 집값이 안 오르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을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제 30대인 제가 집에 언제쯤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은 아마 2010년이 지나고 나서인 것 같아요. 20대 아주 후반. 그리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36, 7이잖아요. 한 2012년쯤부터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른이 넘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나는 나중에 월세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2015년, 2016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이 막 올라가지 않고 제 주변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재개발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망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집은 좀 사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나중에 이렇게 위험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그냥 월세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2017년, 18년쯤부터 이제 결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막판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면서 많은 또 그때 전문가들도 뭐 집값이 다시 내려갈 거다 하고 뭐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집값이 내려갈 거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뭐 문재인 정부만의 탓은 아니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인 투자 때문에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오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죠. 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아무튼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제가 최근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올해 한 중반 정도까지도, 그리고 작년에 그 9.13 대책, 9.13 대책이 작년인가, 아무튼 작년쯤부터 이렇게 막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부동산 유튜버를 더 관심 있게 봤었어요. 내가 봐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달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속 하는데, 그런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제 또래의 사람들이 집을 지금 왜 사냐면은 투자를 하고, 제가 봐도 이렇게 오르다가 집값이 뭐 더 이상 엄청나게 막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뭐 10배 오르고 막 진짜 최소 5배, 6배 오르고 이럴 거라고는 저도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은 제가 봐도 평생 아파트를 못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자, 제 주변을 보면은 저보다 어린 사람인데도 아주 잘 재산을 불려온 사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제가 정확한 가격 같은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뭐 김포에 그냥 전세 살다가 뭐 신혼부부겠죠. 신혼부부, 그러니까 제 또래인 사람들 하다가 김포 같은데 분양을 받았어요. 김포 같은데 분양을 받아서 아마 한 2억 원대에 분양을 받았겠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한 1억 정도 있고 1억 원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김포의 집 가격이 꽤 올랐어요. 그래서 집 가격이 4억 원대로 올랐는데, 이 상황에서 좀 운 좋은 사람이 서울에 분양이 된 거예요. 청약이 당첨이 돼서 4억 원대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청약이 돼가지고 분양이 되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아마 여기 진짜 녹번 이런 데는 지금 10억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8억 원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네, 실제로. 네, 꽤 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전세를 해서 신혼부부 했는데 김포에다가 분양을 받아서, 이건 정말로 잘 된 케이스인데 이제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진짜 이렇게 됐대요. 물론 고생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몇 년 안 돼 있고 아마 처음 들어갔었을 때는 저랑 재산 정도가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굉장히 잘 불렸죠. 이미 저보다도 돈이 훨씬 많은, 물론 이제 저보다 빚은 더 많겠죠. 빚은 더 많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서 생각할 게,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이 후배도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는 사장님 아들분 중에, 물론 되게 이렇게 대기업을 다니시고 돈도 잘 버시는 분이 있는데, 좀 부모님이 좀 도와줘가지고 한 막 5년 전쯤 마포 아파트를, 그때 아마 한 4억 5억인가 뭐 이 정도 주고 샀다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 정도 샀는데 지금 마포 아파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 최소 8억에서 10억 이 정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진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거의 한 2배 정도가 뛰었어요. 근데 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연봉 변화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때 이렇게, 물론 빚을 끼고 샀겠죠. 빚을 끼고 샀는데 자산이 2배가 늘었죠. 자산이 2배가 늘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많이 잡아서 연봉 1억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자산 가치가 늘어난 걸로 보면은 연봉 2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경우도 나랑 이제 버는 돈 차이는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산이 저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이제 강남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나마도 좀 만만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녹번도 제가 더 이상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후배였는데, 아는 그냥 친구였는데, 이런 식으로 집을 장만해 놓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 막 돈 없다, 경기 어렵다 하는데 요즘 제일 잘 팔리는 차가 그랜저잖아요. 그리고 그랜저 제일 많이 사는 나이대가 저처럼 30대 후반에서 아마 40대 초반 이런 정도일 거예요. 그나마도 한 40대부터는 뭐 더 위급 차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다들 돈 없다 하는데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면은 야, 이렇게 재산을 잘 불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에 중국 이어서 가계부채 증가폭도 그렇고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내 집이 있는 거랑 내 집이 없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거를 뭐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하겠다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저희 동네에 그게 있었거든요. 행복주택 1차 합격을 했었어요. 1차 합격을 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경쟁률이 센 건데, 이게 경쟁률이 얼마나 하냐면 30대 1이에요. 거의 되기 힘든데, 제가 1차 합격을 했거든요. 1차 합격은 10대 1의 그거였고 최종 합격은 30대 1이었어요. 근데 제가 2차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이게 최종적으로 거의 막 진짜 뭐 3%대 가능성으로 하는 건데, 당연히 경쟁이 엄청 치열하겠죠. 사람들은 애도 없는데 10대 1이 거기 일단 1차 합격된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했었는데 2차 탈락했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은 그냥 가장 많이 하는 24평형이나 20평 정도 되는 게, 보증금 1억 3천에 월세가 20만 원 정도에다가 아마 뭐 관리비가 아마 한 15쯤 뭐 이 정도 하겠죠. 그냥 관리비는 뭐 뺀다고 하더라도 1억에 월세가 30이었나? 30 정도 해요. 30 정도 하는데, 30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대충 1억을 대출 받은 거라고 보시면은 될 거예요.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서 이자가 더 센데, 아마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1억 아니면 1억보다 더 높은 돈을 하더라도 월세가 뭐 이자가 한 이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근데 뭐 살 수는 없어요. 이거 행복주택은 약간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혼동하는 경우 있던데, 지방에 있는 행복주택은 살다가 살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서울의 행복주택은 내가 살다 보면은 몇 년을 채우면은 그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보증금이 꽤 세잖아요. 아마 뭐 보증금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정말 되기 힘든 행복주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1억 3천에 월세 2, 30을 낸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세로 치면은 뭐 2억을 넘게, 2억 한 2억 5천 정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매달 2, 30씩 나가는 돈, 거기다 관리비까지 더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꽁돈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좀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짜로 그냥 제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아마 한 4억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제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에요. 물론 이게 뭐 경기도도 좀 센 데는 안 될 거고, 서울도 약간 굉장히 외곽에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닐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인데, 이게 3년 전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파트를 산다면 4억 정도에 한다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미 내가 3년 전에 도전한 사람은 자산을 적어도 2배 정도 불린 내, 내 또래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년, 2년 지나면서, 저렇게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제가 봐도 한 진짜 10번 정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만한 뭐 호재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겠지 했는데 이번에도 아니야. 이번에도 그렇겠지 했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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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뭐 중국의 부동산 그런 세력도 다 빠졌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근데 경기 안 좋다는 얘기는 노무현 때가 아니라 그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30대 일반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없잖아요. 전문가들도 다 말이 다른데, 그냥 일반인의 체감으로 봤을 때 그래, 아파트 가격 떨어지겠지, 지금 사는 건 호구일 거야. 지금도 물론 그렇죠. 지금 사는 게 호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3년 전에도 물론 그랬어요. 5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 아파트 사면 호구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산 사람이 그러니까 8억이 됐어요. 8억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옛날에 나랑 같은 조건이었던 사람인데 나보다 자산도 많고 훨씬 돈을 불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청약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청약이 안 되고 행복주택도 탈락했고, 저는 청약도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 청약이 아닌 그냥 매입하는 30대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다 보니까 청약은 사실 기대하기도 정말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청약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평수가 좀 작아요. 24평형 정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애도 키우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청약보다는 아예 돈을 들여가지고 한 30평대, 32평, 33평 이 정도 아파트를 사야겠다.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도 청약은 기대 안 해요. 기대를 못 해요. 제가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저는 청약에 당첨되기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40대가 아니라 50대들도 아마 청약은 안 될 텐데, 그래서 청약이 안 되니까 그냥 매매를 하는 제 또래의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부모님 세대처럼 뭐 재산을 불린다라든가, 저도 그런 생각이 없고, 그게 아니라 지금 사지 않으면은 계속 내가 30대가 돼서 몇 년 동안 지켜와 보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물론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도 더 버텨야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나도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뭔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뭐 정확히 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앞에 얘기한 거 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여기부터는 그냥 좀 추가적인 이야기인데, 뭐 그냥 다른 아파트들은 시세가 잘 안 나와 있어서 음마 아파트를 제가 그냥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 98년도에 음마 아파트 가격이 1.4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에서 2019년 정도가 18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음아파트에 뭐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때 샀으면은 적어도 10배 이상의 차익을 본 거잖아요. 이게 20년 정도 지난 건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요. 물론 부모님 세대에, 그러니까 50대, 60대이신 분들도 부동산을 가지고 잘 안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으로 재산을 잘 불려 오신 분들은 자기가 평생 번 돈보다 부동산으로 불린 돈이 더 많은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를 보면은 20년 동안 어 10, 16억 정도가 올랐잖아요. 20년 동안 16억이 올랐으면은 1년에 8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8천만 원. 물론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요즘에 좀 강화된 거잖아요. 1년에 8천만 원씩 수익이 났는데, 이걸 98년도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뭐 진짜 뭐 연봉 한 2, 3억이랑 거의 맞먹는 거고, 어, 물론 거기에 뭐 1억 원 정도 버시는 분들, 98년도부터 매년 1억 원 정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거고, 다른 데 같은 경우 진짜 그냥 2억에서 그냥 서울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은 2억에서 10억 정도로 오른 케이스는 사실 너무 많죠. 이렇게만 하더라도 20년으로 치면은 1년에 4천만 원씩 수익을 얻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연봉이 진짜 한 1억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의 진짜 절반 이상씩 저축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불린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똑같이 평균을 내서 그렇지, 이게 오른 가파르게 하면은 아마 연봉보다 이게 집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부모님 세대인 거고, 저도 그렇고 많은 30대 분들이 이때처럼은 이거는 현재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옛날이니까 진짜 가능했었던 거고, 경제가 진짜 이만큼 팽창을 하던 때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이때는 뭐 IMF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딱 제 얘기거든요. 30대들이 지금 집을 사고,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 매번 계속 와이프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을 살까? 근데 그게 부모님 세대처럼 뭐 투기 뭐 하고 투자를 내려고, 그게 아니라 지금 집을 안 사면 지금까지 추이를 봤을 때 집을 못 살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집값이,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아파트 막 이렇게 막 초고가 막 몇십억, 30억, 40억 이런 거는 뭐 떨어지는 것도 한참 떨어지겠죠.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아파트는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않다는 생각.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안 사면은 못 살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또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저고, 아마 재산이나 자산 정도 버는 그 수입 수준도 저랑 다 비슷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제 얘기인 것 같아서, 30대들이 요즘에 집을 많이 사는 이유, 그것도 지금 그거 보니까 여름이 지나고 나서죠. 가을쯤, 뭐 가을 10월 11월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여름 때까지만 해더라도 집값 떨어지겠지, 이제 뭐 떨어지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강력한 대책들과 여러 가지를 해도 계속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만나도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 그냥 일반인의 생각, 딱 제 얘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그래도 영상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